이거는 지난번에도 있었던 질문이기도 한데 이제 또 질문을 하셔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공대 진학 시 필요한 점수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질문은 사실 제가 답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왜 답해드릴 게 별로 없냐면 연세대 공대 9명 뽑죠. 네, 9명, 제가 9명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9등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9등하면 뽑힙니다. 네. 그럼 전 세계에서 9등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할까요? 그건 어머님들이 다 아시겠죠, 그죠? 네. 이거는 뭐 연대 공대를 진학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그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 정도가 되는 거니까 뭐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성적입니다. 그냥 제일 높은 성적. 그러니까 연대 공대가 무슨 중앙대 공대랑 같은 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연대 공대가 뭐 저 밑에 경희대 공대랑 같은 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부분 어느 정도 점수냐? 그냥 최상위 점수예요. 최상위 점수. IB 44, 45, GPA 3.9에서 4.0 사이, AP 최소한 10개, 뭐 스펙, SAT 네 최고 점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나 고대, 공대를 지원하는데 뭐 요 정도면 될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공대를 합격한 학생들 스펙,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왜 그러냐면 연대 공대 쓰는 애가 고대 공대 쓰고 성대 공대 쓰고 한양대 공대 쓰죠. 나중에 최종 합격할 때는 이제 연대를 가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친구들은 그거보다 조금씩 낮은 단계. 그러니까 뭐 IB를 기준으로 한다면 44, 45라면 성대는 43, 42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다음 IB 인플레이션에 된 거를 좀 줄인다고 한다면 한 40, 39 뭐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같이 경쟁하게 되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들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GPA도 3.9, 3.8 갖고도 사실은 한양대나 중앙대, 한양대나 성대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결과물들을 보고 봤을 때. 네. 더군다나 이제 웨이티드 성적이 돼버리면 훨씬 더 커지잖아요. GPA가 웨이티드 성적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만약에 웨이티드 성적이 4.0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경쟁하기 참 힘들죠. 네. 인서울대학의 IB 이과 커트라인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인서울대학도 똑같습니다. 인서울을 어디로 인서울을 볼 거냐. 어디로 인서울을 볼 거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아마 이거는 이제 올해 같으면 중앙대나 외대, 이대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IB 선으로 보면 정말 미니멈 36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GPA 성적으로는 3.8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외에 대학별 중점 사항이 뭐냐, 활동이나 스펙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성적 외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하지 않아요. 성적이 안 좋은데 얘네가 커버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성적이에요. 무조건. 여기서 말하는 성적이란 내신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 내신 성적이 받쳐주고 그 다음 이제 요게 가능하죠. 뭐 무슨 활동이나 스펙이나 이런 게 가능한데 제가 방송에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건데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활동이 뭐냐?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 또는 학교 내에서의 공동체를 위한 활동. 그러니까 그게 뭐 학생회장 같은 거나 또는 뭐 학생회 활동, 그러니까 전체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활동이 이 봉사활동이 왜 중요하냐면 적어도 지금 우리 3등 아이들이 지향하고 합격을 원하는 학교들이 다 좋은 학교들이잖아요. 좋은 학교라 하면 우리나라의 리더를 뽑는 건데 리더가 될 사람을 뽑는 건데 그 리더가 될 사람들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또는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인성이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 혼자 잘났어. 나 공부 열심히 했어. 뭐 성적 되게 좋아. 목표는 나 서울대 가서 또는 연대 가서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친구라고 한다면 대학에서 뭐 좋게 봐줄 리가 없잖아요. 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내내 다녔는데 주변을 위해서 노력한 게 없다. 그러면 이상한 친구죠. 그죠? 네. 그냥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을 대학이 선뜻 이 친구는 성적이 높기 때문에 뽑아야 되겠어.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네. 뭐 애들이 많이 하는 활동이 있잖아요. 뭐 유기견 활동이라든지 또는 뭐 고아원, 양로원, 그다음에 공동체를 위해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무슨 활동 같은 걸 한다든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를 가끔 만나보면 전혀 그런 경험 자체가 없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대학에서 좋게 봐줄 리가 없죠. 네. 스펙은 그래서 스펙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뭐 있는지 그냥 네 그렇습니다만 제가 하라고 권하고 싶은 거는 그냥 영어 성적입니다. 토플 공부해주면 좋고 SAT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토플에만 목매지 마십시오. 토플 성적에만 너무 목매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토플 너무 어려워해요. 그리고 성적 막 되게 높게 나오는 거에 대한 부담도 크고 뭐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시험 보는 비용도 너무 비싸고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느라고 외국에다 갖다 바치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쉬운 방법 있죠. 토익 하세요. 토익. 네. 시험도 자주 볼 수 있고 점수도 잘 나오고 아이들 부담도 적고 그리고 평가에도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익 시험 보는 거 저는 굉장히 권합니다. 토익 시험 보셔도 괜찮습니다. 밑에 요 질문부터 먼저 할까요? 3특의 토플이 필수인가요? 절대 필수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익 보세요. 토익도 괜찮아요. 네. 토플 절대 필수 아닙니다. 토플에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제발 토플에 목매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뭐 90점 받아왔다고 야 이 바보야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머님 90점 받으실 수 있어요? 아니 못하시잖아요. 우리 애 바보 아니에요. 네. 아주대, 경희대, 성균관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색칠을 다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필기시험 보는 학교고 얘는 서류 보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두 개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시험 안 봅니다. 면접만 보죠. 예.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캐터고리라서 이때까지 설명하셨던 거 제가 설명한 거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특례 입학 정보를 받는 방법은 네, 저희 걸 계속 보시면 되죠. 네. 블루아이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들 꾸준히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중도기국 학생들, 네,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중도기국 학생들이 서류평가하는 대학을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리 준비를 좀 하시면 서류대학, 그 다음에 지필대학 이렇게 좀 반반해서 준비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고요. 중도기국 학생들이 내신을 대비하는데 이게 또 언제 중도기국하느냐에 따라 또 조금 다르거든요. 고1을 마치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고2 마치고 들어가느냐 요게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들어가시기 전까지 영어 준비 좀 많이 해놓으시고 영어 성적도 좀 따놓으시고 네, 그다음 한국어 준비 잘 해놓으셔서 들어가셔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공부를 잘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1학년 마치고, 아니, 10학년 마치고 11학년 여름방학 때 뭘 하면 좋을까요? SAT 하십시오. 네, SAT 하시면 좋고요. 그 밑에 어머님들이 뭐 AP나 SAT나 토플, 뭐 HSK 어느 공부가 우선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중국에 계신 모든 어머님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HSK는 중요한 변수가 아닙니다. 절대로 중요한 변수가 아닙니다. HSK는 그냥 대학 갈 때 그냥 있으면 돼요. 3급 있어도 되고요. 4급 있어도 됩니다. HSK 6급에 몇 점 아무 필요 없습니다. 네, 입시할 때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입사할 때, 회사 들어갈 때는 필요해요. 그때는 지들이 알아서 공부할 거니까 지금 막 재촉하실 필요 없고 또 이제 중간에 또 어떤 어머님들 눈빛 보니까 아니 중국에 사는데 HSK도 못하면 그게 말이 돼? 라고 또 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뭐 중동 살면 아랍어 잘해야 되고
뭐 베트남 살면 베트남어 중급 따야 되고 아니잖아요. 네. 그럼 프랑스 살면 프랑스어 중급 따야 되고 그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중국의 HSK는 중국에 사시는 분들만 민감하세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느 공부가 우선인가요? 토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어 있는 이 영어 시험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SAT 시험 공부를 하려면 토플이 몇 점이 돼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토플 성적이 최소한 공인 시험입니다. 학원에서 모의고사 본 성적 아니고요. 공인 성적으로 최소한 92점 정도는 넘어야 됩니다. 또는 리딩 성적으로 22점 정도를 넘어야 SAT를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근데 그거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남들 다 하는 거고 다 가니까 나도 SAT 해야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학원 좋은 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반드시 영어 성적이 좀 되는지 꼭 확인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토플 110점 이상 목표로 공부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 학생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네, 일단 90점 이상 넘기시면 좋겠습니다. 의대랑 약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어머니들이 많으셔서요. 요거는 이제 현재 의대를 선발하는 인원수예요. 근데 이 필기시험 봐서 가는 이 경우는 사실 그 재수생들이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현역으로 가는 경우는 좀 힘들고요. 여기 있는 학교들, 카대부터 시작해서 순천향대까지 이렇게 3특에서는 많이 지원합니다. 경쟁률을 볼까요? 제가 이제 몇몇 학교만 이렇게 경쟁률을 뽑아왔는데요. 보시면 연대는 왜 작지? 10대 1인데 연대니까. 연대 정도 쓰려면 연대 의대 정도 쓰려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돼야 되니까 이게 10대 1이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그렇죠. 근데 카톨릭대 17대 1인 것도 시간 많이 주는 겁니다. 카대가 워낙에 이제 면접을 세게 봐서 여기 이 정도로 뽑히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순천향대는 학교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지원자 숫자는 비슷하죠, 그죠? 지원자 숫자는 비슷해요. 그 말은 뭐 어떤 뜻이냐면 여기 쓴 애가 여기 쓰고 여기 쓴 애가 여기 쓰고 여기 쓴 애가 여기 쓰고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애들이에요, 다. 똑같은 애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엄청나다. 약대가 이제 생겼잖아요. 약대가 생기는 성균관대는 이제 올해부터 선발을 하게 될 거고요. 선발하게 될 건데 올해 상황에서 봤을 때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대 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의대 쓴 친구들이 약대를 쓰지 않습니다. 의대를 쓴 친구들이 약대를 안 써요. 근데 약대가 타겟인 친구들은 의대를 한두 개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 쓰는 친구들은 무조건 의대. 뭐 약대 고민 안 해. 의대. 그런 상황이고 약대는 조금 다른데 경쟁률은 뭐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많이 높죠. 많이. 그래서 의대나 약대나 이렇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뭐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도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최고의 성적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따로 뭔가를 해야 되나요? 없어요. 그냥 내신도 최고, 스펙도 최고 뭐 이래야 되고 의대 자소서 준비 이런 것도 이제 좀 더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약대랑 동일합니다. 약대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라고 하는데 보통 저는 최소한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2년. 그래서 고3 때 시작하는 친구들은 재수하는 경우 많고요. 심지어 삼수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의대를 지원하겠다고 마음먹은 친구들은 뭐 재수를 하던 삼수를 하던 뭐 굉장히 많이 지원하니까 그것도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신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거 꼭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학생들이 인터를 다니건 뭐 국제학교를 다니건 또는 뭐 로컬을 다니건 이 내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학원도 다니고 뭐 온갖 정보를 다 수집하고 그러는데 빠뜨리는 게 하나 있어요. 빠뜨리는 거.
빠뜨리는 것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들과의 관계입니다.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우리 학생들이 요즘 MZ세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취하고 자기가 필요 없으면 쌩까고, 아이들 표현입니다. 쌩까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끔 그러시는 말씀들 하세요. 쟤 나랑 안 친하더니 어느 날부터 나랑 친한 척해. 또는 쟤 어느 날부터 나와 쌩까기 시작했어. 네.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들이 종종 하세요. 우리 애들은 상황에 따라서 요즘 아이들이 너무 영악한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될 때는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이렇게 살랑살랑 거리다가 어느 날 저 선생님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쌩까고 좀 대면대면해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외국 학교들은 특히 이제 뭐 로컬이나 국제학교에서 중국인 선생님들한테 약간의 그 무시하는 듯한, 네. 본인은 백인 선생님들한테 무시당하면서도 또 본인이 중국인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이런 악순환을 좀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어느 순간에 또 어느 선생님은 저 선생님은 실력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고 뭐 이런 경우들 많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아이들한테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모든 그런 부분들이 성적에 반영이 돼요. 특히 이제 인터를 다니는 경우는 선생님들의 평가 재량권이 있어요. 평가 재량권도 있고요. 로컬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의 평가 재량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절대로 하지 말고요. 정말 진심으로 선생님들 존경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 이거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격 검사도 하고 진로 검사도 하고 적성 검사도 좀 하고 그래서 자기 진로를 좀 잘 찾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혹시 궁금하시면 앞편 방송을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거는 차별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차별화시킬 건가 이거 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히 좋은 대학, 좋은 과 가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나의 강점이 뭔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하고 잘 교감이 되어야 돼서 나타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잘 찾아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 아이들이 좀 잘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지속적으로 관심 있고 해왔던 것들이 이게 입시에서 드러나야 돼요. 입시에서 뭐 어떤 형태로든지 성적으로 드러나든지 뭐 스펙으로 드러나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로 드러나든지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Q&A를 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계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는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궁금합니다라고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상해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시는 어머님들은 뭐 직접 마이크로 이렇게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 제가 같이 받겠습니다. 네, 질문을 받을 건데요.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드렸고요. 혹시 너무 많은 질문이 있어서 빠뜨렸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예. 지금 스펙을 쌓는데 SAT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SAT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SAT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SAT가 대학교 입시에서 어떤 변별력을 가질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혹시 자녀분 학교가 인터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SAT하고 AP하고 똑같이 테스트 센터로 지정된 곳에서만 가서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AP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AP 센터를 오픈하지 않으면 가서 시험을 볼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SAT도
학교가 SAT 센터를 오픈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 흐름은 어떤 거냐면 우리 학교 학생만 시험 보게 하겠다.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이게 이제 칼리지 보드에서 코디네이터들한테 이제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묶어서 너무 오픈하지 말아 달라. 특히 이제 AP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독창성을 위해서 AP 센터가 아니면 보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죠. 지금 상해 한국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AP 센터 이런 걸로도 이렇게 오픈을 해놓긴 하셨는데 외부 학생들이 가서 시험은 못 보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A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아니면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이제 올해도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SAT 센터가 아닌 학생들의 경우는 시험을 못 보니까 홍콩이나 한국을 나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격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볼 수가 없으니까 아예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시험을 아예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대학은 점점 더 내신이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는 SAT 시험 보고 누구는 안 보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SAT 시험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바뀝니다. 그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100% 온라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장에 가서 테스트 페이퍼 보고 이렇게 하는 시험인데 이게 싹 다 온라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누구나가 SAT 시험을 볼 수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까지가 누구는 시험을 보고 누구는 시험을 안 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올해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대학들도 그 상황을 다 알고 있고요. 특히 지금 동남아 쪽은 뭐 시험 장소 자체가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입시 결과를 보면 SAT 성적이 높다고 해서 뭐 결과가 더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SAT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어머님들이 사실 굉장히 불안해하시죠. 많이 불안해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토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랭귀지의 언어 이런 말하기 이런 쪽 관련된 부분이지 아이의 어떤 수준 이런 걸로 파악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IB 영어가 굉장히 뭐 예를 들면 IB나 AP의 영어 과목을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SAT 성적이 또 언밸런스한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제 생각은 SAT를 좀 해두면 이게 성적이 굉장히 좋으면 써먹을 수 있고 안 좋으면 안 쓰면 돼요. 제출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의 동기 유발이나 또는 성적 어떤 기준점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성적이 높으면 그러면 또 써먹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성적이 높다고 뭐 당락이 좌우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있으면 시험을 보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어떤 어머님께서 물어보셨는데 IB하고 AP에서 IB가 더 유리한가요를 물어보셨는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IB하고 AP하고 뭐 그런 관계는 없는데요. IB하고 AP 사이에서의 관계성을 좀 파악하셔야 돼요. 어떤 관계냐면 IB라고 하는 시스템은 6개의 과목, 그러니까 6개의 과목을 전부 다 심화 과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수업을 하죠. 물론 스탠다드도 있고 하이 레벨도 있긴 하지만 둘 다 만만치 않은 과목이에요. 이걸 2년 내내 하는 거예요. 2년 내내 하는 거고 AP 학교는 AP를 선택할 수 있죠. 어떤 친구는 AP를 이 과목 선택하고 어떤 애는 AP를 저 과목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IB 학교, AP 학교 이걸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IB 다니는 애들은 무조건 6개 과목을 다 IB를 해야 되니까 AP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IB랑 경쟁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최소한 AP 6개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경쟁이 되잖아요. 아니 AP 학교 다니는데 학교는 AP를 다니는데 수업은 다 레귤러 수업을 들어요. 그럼 그거 놓고서 IB 학교가 더 유리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AP 학교를 다니시는 어머님들이 IB 하는 아이들하고 나는 싸움을 해보겠다. 저 친구들하고 경쟁을 좀 해보겠다 그러면
최소한 6개 AP 정도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학교마다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고 순서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해놨어요. 단계별로 이렇게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단계를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AP 학교의 경우는. 네, 뭐 예를 들면 AP 차이니즈 같은 경우는 9학년에 또 개설했는데 그걸 뒤로 딜레이 시켜버리면 나중에 중요한 AP 과목을 못 듣게 되는 거죠. 그냥 AP도 한 학기 듣는 게 있고 1년을 들어야 되는 게 있고 또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AP 과목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목, 심화 과목,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과목 이런 것들로 들어두셔야 되고 최근 한국학교, 상해 한국학교가 이제 AP 수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입시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하면 한국학교 학생들은 그런 수업을 좀 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AP에 대해서 또 질문하셨는데 AP를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AP 학교가 아닌 부모님, 학생들의 경우 이제 혼자 공부해서 시험 보는 그런 AP 테스트 결과물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중도 귀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AP 테스트 시험 봐서 그 점수 제출하는 거 의미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또 AP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목들 자기가 공부해서 테스트해서 시험 보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네. 중도 귀국해서 AP 보는 거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다른 질문이 성신여대가 되게 부실학교라서 면접대학으로 바뀐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신여대가 이렇게 재정 부실이라기보다는 이제 평가에서 좀 점수가 낮아졌다라고 보여졌고요. 물론 이로 인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이 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제 수시 모집하기 전에 이제 그 결과가 나와서 성신여대에 굉장히 타격이 클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전혀요. 수시 모집할 때 인원도 그렇게 줄지도 않았고 그렇게 큰 타격이 별로 없었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신여대하고 명지대하고는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명지대는 이게 그 재단 쪽에서 횡령을 해가지고 돈이 아예 사라져버린 케이스고요. 성신여대는 이제 자체 내에서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이 조금 교육부의 기준에 좀 미달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정 지원이 좀 줄어들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분리베디오는 카카오톡, 그 다음에 위챗 여기 나와 있는 이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개인 상담이나 또는 학부모님들 같이 모여서 간담회 하시는 것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간담회를 여는 거는 항상 무료로 저희가 간담회 개최를 해드리고요. 개인 상담은 상담 내용에 따라서 약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